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리와 발음 제6강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와 발음 교재로 11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와 발음 교재 11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자, 거기서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문제가 6문제가 나오죠. 자, 6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운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죠? 운소. 자, 운소라는 것은 이제 고저, 높고 낮다는 거예요. 높고 낮은 거. 고저죠, 고저. 높을 고자에 낮을 저자 써서 이 고저라고 하는 거. 지금 페이지 114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저, 음장은 음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1번의 고저는 높고 낮음. 자, 2번의 음장은 음의 길이. 자, 그 다음에 3번의 연접. 연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쓰이는 거죠. 연접이라는 게.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야기할 때 이걸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이가 되죠. 이런 게 다 연접입니다. 활음이라고 할 때는 이야기했죠. 4번의 활음은 이게 미끄러지는 소리라고 그랬죠. 활주로 생각을 하죠. 활주로. 자, 그러니까 이 활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운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활음은 거기 그 밑에 해설에 나오지만 분절음에 속한다라고 나오죠. 분절음. 활음이라는 것은 분절음이다. 그래서 W하고 J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었죠. 우하고 이인데 이게 꼭 우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ear 이렇게 한해할 때 이거는 ear 이렇게 발음한다고 했죠. 귀할 때 ear는 ear 이렇게 떨어져서 발음이 되지만 이 한해할 때 ear가 아니라 ear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그 4번의 활음이 정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102페이지를 펴보세요. 102페이지. 102페이지를 펴보시면 핵심 정리 운소는 음장, 고저, 강세, 억양이라고 나왔죠. 그 102페이지에. 그래서 음장, 고저, 강세, 억양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운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연접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는 휴지와 관련돼서 논의된다. 네 번째 줄에 나오죠. 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한자로 쓰면 휴지라는 것은 실휴자에 그칠 지자거든요. 네 번째 줄 해설에 이거 영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쉬는 거죠. 어디서 쉬는지. 자, 2번 말과 없이를 하나의 단위로 발음할 때 음장이 바르게 실은 건 당연히 말 없이죠. 말 없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다 말 없이라고 써졌는데 이때는 이제 밑에 보세요. 한국어에서 장음은 어두에서만 실현된다. 이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별표. 장음은 어두에서만 실현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음이란 건 긴 소리죠. 긴 소리는 문장의 말의 앞부분. 그래서 없이가 원래 장음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말과 결합하면 이 업이 두 번째 음절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장음으로 실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없이가 되는 거죠. 원래는 없이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말 없이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그 의미의 표현으로 그 음장의 이제 표현이 그렇게 쓰인다는 겁니다. 자, 거기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104페이지 표시해 주시고 104페이지에 48번이라고 써진 거 있죠? 48이라고 써놓죠. 가로. 그래서 거기 말없이 실험 과정에 보면 장음이죠. 네모에 나오죠. 이렇게 이제 업과 시 사이 장음인데 여기 이제 말없이가 됐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말없이가 됐죠. 거기 별표 좀 쳐놓으세요. 말없이를 동그라미 하시고 말없이 있죠.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다 별표 하나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표준화의 음장 실현을 바르게 기술한 것은 그랬죠. 음장은 음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지금 3번에 나오는 지금 114쪽에 음장 실현 나왔잖아요. 음의 길이. 자, 여기서는 이제 쭉 보면 바르게 기술한 것은 감도, 감과 감이, 감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른 감도, 그다음에 감과, 그다음에 감이, 감을. 여기 보면 다 장음 표시가 빠졌죠. 감이 이렇게 해야 되고 감을. 그다음에 잡다 여기서 여기 보면 잡다, 잡고, 잡아, 잡으니 여기서는 장음 표시가 필요 없어요. 잡아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잡은이라고 쓰면 돼요. 그다음에 즐기어 같은 경우는 즐기어, 즐겨, 즐겨 이렇게 나왔죠. 그 이제 음절 축약이 동사에서 거기 해설의 네 번째 줄에 있죠. 일어날 경우 음절 축약 이전에 두 개의 음절이 가지고 있던 길을 유지하지만 어디에서만 실현돼요. 그러니까 즐겨에 이렇게 장음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즐겨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아, 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음장이죠. 보아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두 개로 이제 표시가 되겠죠. 이건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105페이지 4번. 105페이지를 보시면 다시 105페이지 볼까요? 거기 그 49번에 보면 보아 바에서 바는 장음 표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보아가 바하면서 장음 표시. 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거기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 휴지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거. 기원적으로 생리적인 이유에서 발생했다. 휴지는 그 밑에 해설 나오죠. 생리적인 이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음절수가 많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지를 실현시킨다. 맞죠? 어디서 끊어야 돼요. 우리가 휴지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런 게 있으면 나보기가 여기서 한번 또 끊잖아요. 역겨워 또 한번 끊고 가실 때는 이렇게 끊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장에서 휴지의 실은 음절수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음절수가 상당히 또 중요하죠. 문장에서 휴지의 실은 발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발화를 할 때 이제 속도 이런 거와 관련도 이제 있겠죠. 4번에 단어 결합에서 음장의 실현 여부는 휴지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 나오죠? 휴지는 단어 결합 과정에서 음장의 실현에 영향을 준다. 이게 지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음장을 X표 치고요. 음장의 실현 여부를 휴지라고 쓰시고 휴지. 음장의 실현 여부를 X표 치고 그 다음에 휴지를 음장의 실현 여부로 써놓으세요. X표 치고. 음장의 실현 여부. 자, 두 개의 그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좀 하시면 되죠. 그 여러분 교재로 보면 휴지의 실현이 110페이지라고 써놓으십시오. 4번 문제는 110페이지와 관련이 있는 건데 거기 이제 첫째 줄에 있죠. 110페이지. 말을 할 때 중간에 숨을 쉬는 부분을 휴지라고 한다. 이때 휴지는 뭐 화장지 휴지가 아니에요. 쉰다는 뜻입니다. 쉰다. 실 휴자에 그칠 지자라고 나오죠. 휴지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 기능은 화자로 하여금 숨을 쉬게 하는 것이다. 밑줄 쫙 찍어서 숨을 쉬게 한다. 너무나 안 끊으면 뭡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생리적인 면이라는 거죠. 왜냐면 긴 문장을 읽으려면 중간에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게 생리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휴지의 실현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음절수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휴지의 실현은. 거기 그 53, 110페이지 운율구당 음절수와 빈도라고 써진 거 보십시오. 빈도, 음절수, 빈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휴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그 넘어가면 이 그 좀 끊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휴지의 실은 발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발화를 할 경우에 느린 속도로 하면 좀 조금 이제 뭡니까 빨리 끊겠죠. 근데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빨리 하면 그렇게 안 끊어도 되지만 느린 속도로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한다 이렇게 한 번에 읽을 수 있지만 이걸 천천히 나는 산도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좀 끊겠죠? 바다도 좋아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는 거기 110페이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에 가로하고 이제 이렇게 샵 표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휴지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운수와 관련된 현상이 아닌 것은 눈과 눈, 이게 장음이죠, 장음. 운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1번은 써놓으세요. 단음과 장음이죠. 단음과 장음. 짧게 읽는 것과 길게 읽는 거죠. 감정을 가장하고 싶을 때 큰 바위를 크은 이렇게 쓰는 거. 이것도 길게 들으니까 운소죠. 경상도 방언에서 음절에 실현되는 말의 높이가 단어의 의미 구분에 이용된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상도 방언에서는 그런 그 높이가 이렇게 이제 실현이 되는 겁니다. 경상도는 뭐 벌써 가가 가가 이런 것들 같은 것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발음이 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는데 두 뺨으로 발음하는 거 이거는 그 운수와 관련이 없죠. 이건 그냥 말소리를 발음하는 거니까 이 3번은 발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발음. 그냥 발음의 문제겠지. 이게 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발음의 문제지 운소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그 100페이지에 보면 음소와 운소라고 나와요. 거기 좀 밑줄 좀 쳐놓으세요. 거기 두 번째 줄에 100페이지에 음소에는 자음과 모음 등이 포함되며 운소에는 음장, 고저, 강세, 억양 등이 포함되는데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세 번째 단락. 거기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서 말소리가 분절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발음 실수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끔 듀뺨으로 이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뺨의 야가 이중모음이죠. 이야니까 이야. 야는 이 플러스 아라고 써보세요. 그러니까 이중모음이죠. 이 이중모음이 활음 제이. 제이는 이는 아니라고 그랬죠. 뒤따르는 모음 아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음절을 옮기면서 이제 우 앞에서 실현되는 현상이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르지 못한 설명을 보세요. 소리의 절대적인 길고 짧음으로 장단을 구별한다. 장단은 밑에 나오죠. 길이의 절대적인 시간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나왔죠. 긴 소리와 짧은 소리의 상대적인 길이에 대한 인식에 기대어 구별되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길고 짧음으로 구별한다는 것이 틀렸죠. 이 소리의 절대적인 이 길고 짧은 장단은 단어 차원의 운소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그 10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음의 길이거든요. 그 장단이죠. 억양도 문장 차원이죠. 억양. 문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훈민정음이 창조된 15세기의 말 높이는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했다. 15세기 말의 높이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것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15세기 그런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평성, 상성, 거성, 입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음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강을 끝내고요. 7강의 음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그 130페이지를 펴보세요. 130페이지. 자, 130페이지에 나오는 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에 음절을 보겠습니다. 7강입니다. 음절. 자, 문제가 이제 보면 또 130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5문제가 나옵니다. 자, 거기 5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각 객의 음절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그랬죠? 객의 음절 구조. 나왔는데, 자, 이 객의 음절 구조는 CGVC 3번인데, 이거는 이제 영어를 좀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요. 자, 1번, 130페이지. 자, 일단 C는 컨소넌트예요, 컨소넌트.
영어로 써놓으세요. 자음을 가리켜. 자, 지는 이제 활음인데 글라이드죠. 미끄러지는 거. 행글라이드 이런 거 있죠? 활음이죠. 그 다음에 V는 당연히 V. 이게 모음이죠. 바월. 그 다음에 C가 이제 컨소넌트. 컨소넌트. 그러니까 자음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캬이라는 말을 보면 일단 기역이니까 C죠. 자음이죠. 그 다음에 캬 할 때 약이라고 하는 건 이하잖아요. 이하. 이하인데 이게 꼭 이하는 아니고 이하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지죠. 발음이고 아가 모음이잖아요. V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음이죠. 자음. 그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답은 3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절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게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를 아시면 이해가 쉬워요. 어떤 단어의 약자인지. 그래서 이 지는 글라이드의 의미다. 활음이라는 겁니다. 자, 한국어의 초성제약에 해당하는 것은 그런데 초성에 이응이 음가가 실현되지 않는 3 나왔죠? 2번, 1번이죠. 이응은 초성에 나올 때 음가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버지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초성에서 이건 음가가 없잖아요. 이것도 음가가 없잖아요. 그 이야기죠. 초성에서 히읗이 실현되지 않는다? 실현되죠. 뭐 그래서 효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한번 써보세요. 2번. 3번 초성에서 지으면 중성의 야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것도 그 조성이 지으시면 중성의 야가 실현되지 않는다? 아니죠. 초성이 니은이면 중성의 여가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뭐서 자, 그다음에 뭐 니어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들이 다 그 쓸 수가 있는 거죠. 의미적으로 볼 때. 그걸 연결시켜 보시면 이거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어의 스트롱이 국어에서 스트롱으로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고 영어의 음절수, 한국어의 음절수가 동일하게 그 실현됐다. 영어에 보세요. 1번에 보면 3번에 영어의 스트롱이라는 것은 한음절이에요. 한음절. 스트롱이잖아요. 이 음절이라는 것은 이제 모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STR 이게 다 자음이죠. NG도 자음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모음 O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절이라는 것은 모음이 들어가야지 한 음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음절인데 그렇죠? 한국어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시옷, 티읕, 리을 이렇게 되지만 이게 자음만 올 때 영어에서 의자를 붙여주잖아요. 스트롱.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세 개의 자음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 을을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예요. 스트롱 이렇게. 은은 영어에서도 실제로 발음된다. 스트롱의 은은 영어에서도 실제로 발음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스트롱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1번은 음절수가 한국어의 음절수와 동일한 게 아니죠. 영어에서는 이음절이고 한국어에서는 스트롱 세 개가 되는 거고 은은 영어에서도 뭐 실제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는 시옷 발음이고 티읕 발음인데 여기다 의자를 그냥 붙여준 겁니다. 한국적으로 이제 그 이런 것을 발음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의 발음이 없는 거죠. 영어 자음이 가지고 있는 파열음의 성질을 한국어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모음을 넣었다. 이났는데 이 파열음의 성질을 한국어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런 모음을 넣은 게 아니라 그 밑에 설명 나오죠. 그 한국어에서는 초성에서 3개 연속 자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자음 사이에 이제 약한 모음인 을을 넣어서 발음해야지 한국어다운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4번에 한국어에서는 초성에 3개의 자음이 연속될 수가 없어서 영어의 자음 사이에 모음을 넣었다. 이거 맞죠? 영어는 뭐 3개 아니라 100개를 써도 되죠. 자음이. 다 의자를 붙이면 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동일하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영어의 음절수는 하나
영어의 음절수에다 1이라고 쓰세요. 한국어의 음절수에다 3이라고 쓰시고. 스트롱의 은은 영어에서도 그 실제로 발음된다. 이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발음을 할 때 이제 이걸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발음을 할 때 시옷, 티읕, 리을이니까 그냥 의자를 붙여놓은 거죠. 영어 자음이 가지고 있는 발음의 성질을 한국어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음을 넣었다. 뭐 이것도 잘못됐죠. 뭐 모음을 넣은 건 아니죠. 파열음의 성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 갑시의 실제 발음의 음절 경계. 이거는 갑과 시 사이에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실제 발음 갑시에 갑시 밑에 나오죠. 해서 여기서 성절음은 아와 이죠. 아와 이. 바로 뒤에 모음이 오는 자음은 다음 음절의 초성, 첫소리. 첫소리라고 써서. 그러니까 갑시의 실제 발음은 갑시로 표시해야 된다. 그렇죠? 갑이가 아니고 갑시도 아니고 이게 갑인데 발음할 때는 시가 아니라 갑시가 되죠. 값이 얼마예요? 이러지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것에 이제 값을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라고 할 때는 뒤에 있는 것과 이제 연결을 시킬 때 값시가 된다. 값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것이 좀 뭡니까? 훨씬 더 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잘 알아서 이제 발음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음절 경계 표시를 거기 128페이지에 보세요. 여기서 잠깐 이렇게 S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실러블이라는 단어에서 S를 따오면서 자판의 제일 윗줄에 숫자와 함께 있는 이런 것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표현. 거기 보면 여러분 자판에 보면 4번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있죠. 자판에. 이 4번이라는 글자를 보시면 그 위에 이렇게 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S가 실러블이라는 거예요. 실러블. 실러블이라는 것 자체가 음절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음절. 음절을 이제 우리가 실러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하여튼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할 때 이게 값이 이게 아니라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글자가 좀 뭐랄까요? 경음이 돼 버리죠. 발음을 할 때. 뒤에 있는 글자가 경음이 됩니다. 값이 얼마예요? 값이가 아니라 값이 얼마예요.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음의 형태로 발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한국어 음절에 대해서 설명 틀린 것은 갸와 왕에는 모두 활음이 있다. 자, 활음은 이제 미끄러지듯 소리라고 그랬죠. 5번에. 그러니까 이 5번에서는 이제 갸는 기아죠, 기아. 왕은 우왕. 왕은 우왕이죠, 우왕. 우왕인데 이게 이제 뭐 기아 이렇게 있지는 않죠. 갸.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죠. 우왕이 아니라 왕 이렇게. 그죠? 한국어의 모음은 모두 홀로 발음될 수 있다. 맞죠? 모음은 홀로 발음될 수 있어요. 아 이런 거 발음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종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 모두가 초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이 다 초성에 들어갈 수 있다에 있다. 그렇죠? 뭐 기응,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제 팔종성법이라고 했죠. 팔종성법. 고어에서는 팔종성법이라고 써보세요. 그런데 이제 현대어에서는 디귿과 시읒의 발음이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음상으로 이제 이 중에 하나로만 쓰이니까 현대어에서는 칠종성법이 됩니다. 칠종성법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초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모두 종성에도 들어갈 수 있다. 초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이 모두가 틀렸죠. 모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틀렸죠. 예를 들어서 쌍비읍 이런 걸 쓸 때 그래서 밥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바에다가 쌍비읍 이런 말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 종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하여튼 여러분 시험 문제 모두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대부분 이게 답이에요.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종성에 이러면 이게 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3번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 교재에 그 123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123페이지라고 써놓으시고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이처럼 초성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자음과 중성의 자리에서 실현되는 자음에 대한 제약을 초성 제약과 종성 제약이라고 한다. 초성의 하나의 자음만 실현되는 제약은 스핀, 스트롱처럼 초성 자리에 2개 또는 3개의 자음이 올 수 있는 영어와 비교하면 그러니까 SP 동그라미 치시고요. SDR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고요. 음절 안에서 그 다음 단락에 음소가 연결될 때도 제약이 있다. 자와 자를 번갈아서 발음해보자. 서로 다른 발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면 한국어다운 발음이 아니다. 한국어에서는 이제 기읍, 쌍지, 치 등의 경국의 그러니까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단단한 입천장이죠. 경국의 경이 단단할 경자라고 그랬죠. 뒤에 할음으로 시작되는 이런 것들. 야, 여, 요, 유, 예 등의 이중음이 올 때는 활음제의가 발음되지 않는다라고 있죠. 경국의 위치가 활음제의와 가까워서 활음제의 발음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래어 표기법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주스하고 차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발음할 때 주스나 차밍으로 적지 않고 주스와 차밍으로 적도록 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맞죠? 그 외에 있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주스 차밍을 우리는 이제 이 JUIC잖아요. 주스가. 근데 이걸 이제 원래 영어적으로는 주스지만 이 발음이 주스나 주스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charming, 매력적인 이죠. 근데 charming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위에 있는 걸 쓰지 않고 밑에 있는 걸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도 넘어가죠. 자, 8장에 보면 이제 기저형이라는 게 나와요. 기저형. 기저라는 것은 이제 바탕이라는 뜻이야. 아래 그 바탕을 이룬다. 그런 걸 이제 기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저형. 자, 여러분 교재로 154페이지를 펴보세요.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 자, 154페이지를 보시면 문제가 또 한 8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문제가 8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문제. 자, 거기 이제 보시면 자, 일단 1번 문제를 보세요. 앞에 이 형태가 아닌 것은 그랬죠. 앞쪽 할 때 앞이죠. 당연히 이거는 아죠. 앞 다 됐죠. 예를 들어서 밑에서 나오죠. 해서 앞은 단독으로 실현되거나 그러니까 앞 이거는 1번 땡땡고 단독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밑에 나오죠. 앞만이죠. 앞만. 그 비음이잖아요. 비음 많이 미음이. 그러니까 앞 다음에 많이 나오면 보세요. 그 2번 앞만 이음이 있기 때문에 이 발음이 앞만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이라고 하는 거. 이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도 써보세요. 앞도 쓰면 요게 이제 디귿 앞에서 이 피읍이 비읍으로 발음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라고는 발음이 당연히 안 되죠. 이건 뭐 아주 쉬운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발음을 해보면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135쪽을 펴보세요. 페이지 135쪽. 페이지 135쪽을 보시면 자, 핵심 정리라고 나오죠. 기저형.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형태수의 의문정보. 표면형. 기저형이 실제 발화에서 실현된 형태. 자, 기저형의 동그라미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자, 집의 기저형을 짐으로 설정할 때 일어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집에 많이 붙은 155쪽에 2번 집만인데 이걸 발음할 때 집만이 되죠. 집만. 자,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4번에 명사 짐이 모음 앞에서 집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모음 앞에서. 이게 문제점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해설을 보세요. 집은 단독으로 발음될 땐 집이죠. 모음 앞이나 장애음 앞에서도 집으로 실현돼요. 집이 짐으로 실현된 환경은 자 여기 밑줄 쫙 쳐놓으세요.
두 번째 줄에. 집이 짐으로 실현되는 환경은 비음. 비음은 콧소리, 콧소리. 거기다 써놓으세요. 콧소리. 자, 콧소리 앞으로 한정되어 있죠. 집의 기저형을 짐으로 설정한다면 단독으로 발화할 때, 모음 앞에서 발화될 때, 그리고 장애음 앞에서 발화될 때 미음이 비읍으로 변한다고 기술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명사 짐을 보았을 때 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다. 명사 짐을 보았을 때. 짐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짐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명사 짐 있잖아, 짐. 뭐 짐을 실는다 할 때 짐. 명사 짐. 이거는 짐도 짐을 뭐 이런 식으로 다 발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집, 하우스잖아요. 또 홈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짐이라는 것은 내가 싣고 가는 짐이잖아요. 영어로 로드죠, 로드. 로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싣고 가는 짐하고 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구분이 되기가 힘들다. 자, 3번 없다 여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없다의 어간은 그 밑에서 보세요. 환경에 따라 없다, 없는, 없어 이렇게 실현되죠. 그래서 그 기저형을 설명할 때는 음절말, 자음을 이 형태로 갖는 형태 소들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 갓의 경우는 갓, 간, 간만, 가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없다의 어간이 실현되는 표면형의 음절말 자음들과는 공통점이 없다라고 나왔죠. 거기 세 번째 줄 밑줄 세 갓의 경우는 이렇게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없다 여간이 실현되는 표면형. 아까 표면형이 뭐라고 써요? 기저형이 135쪽이라고 써놓으세요. 표면형 동그라미 쳐놓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저형이 실제 발화해서 실현된 형태. 자, 이렇게 쓰면 써놓으세요. 표면형 동그라미하고 이렇게 화살표 하시고 보시고 그대로 쓰세요. 기저형이 쓰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실제의 발화해서. 발화는 말한다는 거죠. 발화해서 실현된 형태. 이거를 표면형이라고 한다. 그렇죠? 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만, 뭐 미음이 발음되고 감다, 동사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할 때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교재로 이제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여러 개가 나오죠. 집이, 집도, 집만 뭐 이런 것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137쪽에 보면 없다 나오죠. 없다. 137쪽을 보세요. 없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업이 이렇게 기저형인 업으로 쓰인다는 예 나오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기저형이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또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이. 하여튼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거 기저형이 갑이라고 하는 것도 갑도 갑만 뭐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것은 그 많이 그 쓰이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그 갑이라고 하는 것도 어간의 기저형을 할 때 바뀌잖아요. 그렇죠? 갑이라고 하는 것이 어간의 기저형을 이야기할 때 그 의미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감다. 동사 이제 감다 같은 경우도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가 여기서 지금 이용할 수 없는 것은 2번이니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어떤 코일을 감고, 가문이, 감아서 뭐 이렇게 이제 쓰이는 거죠. 근데 이제 명사 갓은 거기 세 번째 줄에 갓도 갓만 가시로 실현되기 때문에 없다에 어간이 실현되는
표면형의 음절말들 잠과는 공통점이 없다.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있다 없다 할 때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 이건 144쪽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없다는 이제 왼쪽이 뭐 업하고 쌍디귿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없다인데 그런 것을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좀 이야기하지만 세 번째 줄의 해설에 갓의 경우는 갓도, 갓만, 가시로 실현되기 때문에 없다의 어간이 실현되는 표면형의 음절말 자음과는 공통점이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번 문제가 조금 이제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 따져보세요. 기저형을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아닌 거. 표기형에 가깝게 설정해야 한다. 써놨는데 밑에 보세요. 문법을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되고 표면형의 실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표면형 실현 과정 설명이 자연스러워야 돼. 근데 문법 기술은 밑에 나오죠. 간결, 짧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기저형도 벗어나지 않는다. 기저형을 설정했을 경우에는 표면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다 붙여놓으세요. 표면형이 실현되는 과정이 해당 형태에서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되지 못하므로 피해야 한다. 한국어의 표기법은 뜻을 밝게 적도록 되어 있어서 기저형과 흡사하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흡사는 유사하고 똑같아요. 유사. 기저형을 설정할 때 자, 거기 밑줄 치세요. 표기형에 가깝게 설정한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밑줄 치고 별표 쳐놓으세요.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이라고 저 5번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쉽죠. 묻다, 묻고, 묻으니 또는 이제 이게 이제 묻다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묻다는 질문을 하는 거. 그럴 때는 묻다, 묻고, 물으니가 돼요. 근데 땅에다 판 묻는 거는 묻으니가 되죠. 이해가시죠? 이건 에스크죠. 영어로 말하면. 이건 벨이죠. 벨이. 비유 알아야지만 발음은 벨이라고 읽어요. 매장하다, 묻다. 물어, 물으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에서는 이제 묻다, 물어, 물으니까 디귿이 불규칙이잖아요. 근데 알다, 알아, 아니. 알다, 알아, 아니. 부르다, 부르니, 불러. 이건 이제 르가 됐죠. 르 불규칙이죠. 있다, 이어, 이으니. 이건 디귿이 떨리 나갔죠. 디귿 불규칙이죠. 알다, 알아, 아니. 이거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지 않다. 넘겨보세요. 해설이 나와요. 1의 표기형은 묻다, 물어, 물으니. 디귿 불규칙이죠. 에스크. 그 다음에 3의 표기형은 부르다, 부르니, 불러. 그러니까 르 불규칙이죠. 부르니. 그러니까 왜 르 불규칙이냐면 거기 5번에 3번에 르, 부르니의 르에다 동그라미 쳐. 부르니의 르. 그러니까 르 불규칙인 거예요. 4번은 있다, 이어, 이은이. 그러니까 시옷 불규칙. 이에 아니에서는 어간의 리을이 탈락했지만 이러한 탈락은 예측이 가능한 변화예요. 거기다 이제 밑줄 좀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에 156페이지. 이에 아니에서는 어간의 리을이 탈락했지만 이러한 탈락은 예측 가능한 변화이므로 의문론에서는 그냥 규칙 활용으로 다룬다라고 말이죠. 이거는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하냐,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잡다의 활용에서는 잡는으로 실현되죠.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밑에 나오죠. 4번. 잡다 여간이 참으로 실현된 현상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다의 어간 잡이 어미는 어미 는 앞에서 잠으로 실현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잡에 는이 붙으면 잡는이잖아. 근데 이걸 발음할 때는 잡는으로 발음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니은 앞에서 이렇게 미음되는 거. 자, 덥다의 어간 기저형을 다중 기저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에 보면 기저형은 덥과 더우가 환경에 따라 선택되도록 설정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즘도 경상도에서 아이고 더워라 이렇게 쓰잖아요. 더워라 한번 써보세요. 또는 이제 서울에서는 더워라 그러잖아요.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따라. 기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죠.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고 추정되는 형태소의 의문 정보.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저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135라고 써놓으세요. 거기 8번 문제 3번이 답이고 그 옆에다가 페이지 135 써놓으시면 135쪽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6강부터 8강까지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